박서진 스타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일은 평범해 보였던 어느 주말 저녁, 박효영, 박서진, 그리고 막내 여동생 박효정, 세 남매가 삼천포에 있는 따뜻한 가족의 부엌에 함께 모여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낸 후, 마침내 그들은 어린 시절처럼 함께 요리하고, 먹고,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무대 조명도, 살림남 프로그램의 카메라도, 펜이나 대본을 상기시켜주는 감독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 남매와 향기로운 소고기 찜 한 솥, 그리고 우연한 농담에서 시작된 예상치 못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때 효정은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댓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둘째 오빠가 키운 공주님이라고 하더군요. 서진 오빠는 오빠한테 장구만 배웠다고요. 서진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누가 너한테 가장 작은 북을 양보해서 연습하게 했더라. 처음의 분위기는 여전히 매우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김치를 썰고 있던 큰형 효영이 갑자기 아주 느리고 분명하게 한마디 던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실 내가 효정이를 더 편애한 게 맞습니다. 두 동생은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효정은 젓가락을 손에 쥔 채 생선 한 조각도 집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침묵하고 진지하며 집에서 항상 가장 공정하고 이성적으로 보였던 큰형 효영이 그런 사실을 조금도 피하지 않고 인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진이 작게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농담이시죠? 효영은 고개를 저으며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 아주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나는 항상 효정이를 편애했습니다. 효정은 심지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눈으로 오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는 뭘까? 왜 하필 지금일까? 와 같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효영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설명을 시작하자 서진과 효정은 모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효영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 나와 서진은 몇 살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은 자주 같이 놀았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너는 유일한 딸이었고 미숙아로 태어나 약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건강하지 않을까 봐 자주 우셨습니다. 온 가족이 너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무감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무 작고 붉고 잘 때마다 내 손을 꼭 잡고 있어서 걱정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또한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실 때 나는 너를 안고 집마당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너는 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고 내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까르르 웃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났는데 내가 너보다 더 크게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이 울보라고 나를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단지 너를 너무 아꼈을 뿐입니다. 이때 효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효영은 항상 엄격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잔소리를 좋아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큰오빠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커서 유명인인 서진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는 잘 참고 잘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방에 숨어있곤 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효영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서진을 덜 챙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에게는 항상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는 더 쉽게 상처받고 자신을 탓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클수록 너는 더 공유하지 않고 더 강한 척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내가 더 편해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다시 번졌습니다. 그럼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손해본 사람은 나였군요. 그는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킥킥 웃으며 효정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남매가 집을 어지럽히는 장난을 칠 때마다 항상 혼나는 건 나였습니다. 대부분 효정이가 시작했는데도 말입니다. 세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부엌의 분위기는 점차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효영은 식탁에 앉아 여동생에게 휴지를 건네주고 사랑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두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항상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게 줄 것이 있다면 시간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나는 항상 너를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젊은 시절 내내 강한 척하며 애써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효정은 눈물을 닦았지만 목이 메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빠한테 대신 설거지해달라고 요구해도 됩니까?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편애에도 한계가 있어야지. 막내가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다시 크게 웃었습니다. 충격적일 뻔했던 이야기는 오히려 유명 예술가 가족의 세 자녀를 하나로 묶어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효정은 오빠의 편애가 불공평함이 아니라 조용하고 끈질긴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비록 자주 손에 일을 보았지만 큰형 덕분에 그들의 가족이 항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효정이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가족의 정에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평생 저를 편애했다고 인정했을 때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빠에게 그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요.